안녕하세요. 대체 조지아에 뭐가 있는데요? 권호영 작가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체 조지아에 뭐가 있는데요를 쓴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조지아가 남한보다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면적이. 네. 아직 조지아가 생소한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지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약간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달까? 근데 조지아는 터키 옆에 있고 또 러시아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 조지아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1991년에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발전을 시작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매우 순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이 많기도 하고 매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책 제목처럼 대체 조지아엔 뭐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조지아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크게 5가지로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약간 무뚝뚝해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상 때문인데요. 네.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지아에도 조지아 언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고유한 문자가 있는 나라라서 러시아어를 쓰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한국 사람 중에서도 러시아어를 할 줄 알면 조지아에서 언어가 많이 통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전 세계에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가 10개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조지아도 그 중에 한 나라예요. 정말 한국이랑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어로 먼저 인사를 해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가마루 조바 이렇게 하거든요. 가마를 줘봐. 하면은 대부분의 조지아 사람들이 같이 가마루 조바 인사해 주시고 네. 웃어주시면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책에도 많이 썼는데 이번 여행은 특히 조지아 사람들과의 에피소드가 많았던 여행이었어요. 그만큼 네. 많이 친절하시고 친근감을 표출해주는 나라랄까? 이런 사람에 대한 정을 많이 느끼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지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인데요. 조지아에는 리틀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물론 스위스와 조지아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게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지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서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막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교통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를 여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적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보통 아까 리틀 스위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유럽의 동남아라는 또 별칭도 있더라고요. 네. 네, 바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물가였는데요. 네. 그 정도로 조지아의 물가는 다 저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저렴한 물가 덕분에 가장 많이 가는 아니면 처음으로 가는 여행지가 동남아일 수 있는데 조지아는 제 체감상 그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스비, 지하철비는 200원 정도 그리고 택시비도 한 1,000원 이내에서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행에 어떤 유행이라면 한 달 살기가 있었는데 네. 트빌리시가 한 달 살기로도 좀 인기가 적격인 많았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조지아의 집이나 에어비앤비를 빌리는데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교통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 살기 혹은 1년 살기로
한참 인기를 끌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에 나온 것처럼 조지아는 에어비앤비도 어쩜 이래? 되게 인상적이셨나 봐요. 네. 조지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데, 유럽의 옛 정치 같은 것을 품고 있는 나라기도 해요. 특히 트빌리시 수도의 올드시티와 이렇게 신시가지, 구시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올드시티에는 아직 옛날식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깨끗하게 고쳐서 굉장히 예쁜 에어비앤비 모습을 볼 수 있고, 겉에는 비록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물이라도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거죠. 네.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러시아의 유명 작가 푸시킨은 조지아의 모든 음식은 시다라고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조지아의 음식이 매우 맛이 있는데요. 초기에 조지아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조지아의 음식의 진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이 조금 짧아서 다른 여행지에 갔을 때 음식에 반한 적이 잘 없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스페인이나 일본 이런 데서도 음식에 대해서 감동받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맛은 있지만.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저렴한 음식인 것뿐만 아니라 종류가 또 굉장히 매우 많고, 그 종류라는 것은 조지아의 전통 음식인데도 종류가 많고, 그리고 매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기간 동안 조지아 음식을 종류별로 다 먹어보지 못한 게 네.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음식에 굉장히 반하고 왔습니다. 또 책에서 보니까 만두 비슷하게 생긴 그 안에 내용물이 되게 먹음직스럽고 먹어보고 싶다. 작가님 책 어떤 특성이 막 정말 그 같이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만두같이 생긴 음식의 이름이 킹칼리인데요. 저도 그 음식에 매우 반하고 왔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조지아에서는 그 음식이 맛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겉에 싸고 있는 그 도우가 굉장히 쫀득쫀득하기도 했고요. 속 안에 육즙이 매우 살아있기도 해서 한 끼 식사로도 그거 몇 개만 집어 먹으면 충분히 맛있었거든요. 네. 여기 앞에 보이는 거. 네, 제가 이렇게 모형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음식 두 가지가 바로 이 킹칼리랑 조지아에서 유명한 핫차플이라는 음식인데요. 이거는 조지아에서 유명한 치즈가 꼭 들어가요. 네, 조지아에서는 치즈 이름이 술구니 치즈라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이유가 조지아에서 직접 사람들이 방목해서 만든, 가축에서 조지아를 가정에서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무리 맛있어도 비싸지 않고 저렴하면서 많은 양을 써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맛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진짜. 조지아에서 와인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조지아가 최초 와인 발상지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지아에서는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더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지아만의 전통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와인 저장 방식 하면 떠오르는 건 오크통이잖아요. 네. 이렇게 커다란 오크통을 쌓아놓고 와인 창고에서 이제 와인을 숙성시키는데, 조지아에서는 크베브리 방식의 와인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크베브리는 뭐냐면 제가 갖고 온 것 중에서 이렇게 생긴 항아리인데요. 이거는 자석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지만 실제로는 성인 뭐 두세 명이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항아리를 네. 땅속에 묻어놔요. 사진에서 보니까 땅속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김치 저장 방식이랑 그러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베브리를 또 보관하고 또 세척하고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 크베브리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청소하고 뭐 네. 이런 건가요? 네, 청소도 해야 되고 만들 때도 와인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맛이 특이하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이 와인을 매우 좋아해서 와인을 마시느라고 신들이 부르는 자리에 늦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속담은 또 왜 나왔냐면 조지아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신들의 고향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거든요. 네. 신들의 놀이터, 신들의 고향 이런 별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와인,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건 꼭 빼놓을 수 없는 조지아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와인 우리나라에서 조지아 와인도 구매하기 쉬운가요?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조지아 와인은 왜 그러면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을까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전통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만들 수 없는 것도 있었고, 조지아 사람들이 와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국내의 소비량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통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도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수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조지아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조지아 와인을 사서 마셔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조지아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와인을 마시는 컵이에요. 근데 멋지네요. 네. 소나 뭐 사냥의 뿔로 만든 건데요. 와인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항상 끝까지 다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책에는 없지만 남기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쓰다 보면 에피소드 위주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에피소드는 다 책에 넣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책을 쓰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책에 있던 것 중에 제가 옆 나라인 예레반을 못 간 얘기가 있어요. 네. 앞에서 예레반이 나라예요. 예레반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네. 네. 그 코카서스 3국 중에서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예레반을 잠시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교통 상황에 대한 교통 상황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5시간,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차도 조지아의 전통 교통수단인 그러니까 봉고차 같은 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멀미가 심해져서 포기했었는데요. 이 에피소드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레반을 안 간 덕분에 조지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지아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덕분에 조지아 대사관에서 제 책을 좋게 봐주시고 대사님께서 직접 점심 식사에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지아 대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조지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조지아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조지아 대사님께서 협업을 꼭 약속해 주신다고 감사장에 이렇게 글로 적어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제 저에게 막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가봤어? 이거 먹어봤어? 여기 진짜 좋은데 정말 아름답지? 하고 보여준 곳들 중에서 제가 몰랐던 곳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조지아 여행을 꽤 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지아 여행책, 여행 에세이 2부를 꼭 쓰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조지아 대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을 한 후에
두 번째 여행책으로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행 카페도 계획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협업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도 식사 중에 제가 이제 여행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조지아 문화나 조지아 여행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조지아 와인이라든지 관련된 책자가 필요하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지인 중에서도 와인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네, 한번 조지아 와인 마시러 가보고 싶어요. 여행 카페 생기면. 네, 제가 1, 2년 뒤에 꼭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꼭 와주시면 조지아 와인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 책은 뭐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라고 하기보다 제 책이 주는 느낌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행 가이드북이라기보다는 여행 에세이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여행한 흔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여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적인 정보를 조금 넣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한 것은 제가 느꼈던 여행 속에서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었던 것이 컸거든요. 만약에 여행기를 쓸 때 너무 하루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에 맞게 일기처럼 쓴다든지 뭐 랜드마크에 대한 설명에 너무 집중을 한다든지 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에서 느꼈던 포인트 중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나 감동 깊었던 점 같은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에세이로 썼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편안하고 다정한 글이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약간 일석이조 같은 느낌? 네, 가이드 내용도 있어서 이 한 권으로 충분할 것 같고 또 에세이 느낌도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팁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직 책을 한 권밖에 안 쓴 작가이긴 하지만 평상시에 블로거나 카카오 브런치를 통해서 글을 꾸준히 쓰고 있기도 하고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느낌의 글을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편지 쓰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글쓰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행 중에 기록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기록이라고 하면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지 영상으로 남긴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글쓰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라는 게 거창하게 뭐 노트북을 가져가서 키보드를 두드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가서 아무 때나 수첩을 꺼내서 글씨가 엉망이 되더라도 그날의 분위기를 기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 들어갔다면 카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음악의 느낌? 제가 아는 노래가 나왔다면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라든지 이 노래가 가사가 주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을 때 저 사람들은 뭐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면 뭐 노부부가 여행을 와서 너무 좋아 보인다라던가 이런 그날의 분위기를 항상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일기처럼 쓰셨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생함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좋고요. 또 만약에 여행지에 따라서 이동이 긴 여행지가 있다면 그때는 핸드폰 메모장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행에 관해서 금방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물론 전반적인 걸 다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여행 기억을 복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영수증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정리한다든지 제가 모아왔던 팜플렛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일기장처럼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에피소드별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네. 네, 저만의 메모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여행기를 쓰는 분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브런치 통해서 그죠? 네, 카카오 브런치가 글쓰기 플랫폼으로도 좋고 네이버 블로그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커다란 아보카도 조각을 하나, 둘 세며 포크로 찍어 먹다가 갑자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났다. 해피라거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를 마시고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처럼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행복감을 진심으로 만끽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행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여행 없이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 여행이라 함은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일 수도 있고, 집 앞에서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고,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책과 여행을 꼭 결합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로 항상 꼽고 있는데, 여행이 갖추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도 모르게 제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커다란 자연 앞에서 내가 자가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에서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행을 즐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을 여행처럼 보낼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여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여행을 잘 못하지만 먼저 여행 에세이를 통해서 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포르투갈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지아 여행책을 쓰기 전부터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그 에세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한 결과 내년 1월 정도에는 여러분을 꼭 만나뵐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때 또 뵈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제가 또 홍고슬의 작가TV에 나와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고슬의 작가TV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구슬의 작가TV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